창조라는 단어는 뭔가 거창하고 심오해서 우리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예술가라 불리우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모호함의 향을 풍기는데요. 자신의 삶이 하나의 예술이며 당신 자신이 그것을 창조하는 예술가라는 관점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이벤트적 생각의 전환 하나가 당신의 삶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 관점으로 제가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소개한 세계적인 뮤직 프로듀서인 릭 루빈의 베스트셀러 창조적 행위, 존재의 방식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개의 챕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Do you play instruments? Barely. Do you know how to work a soundboard? No. I have no technical ability. And I know nothing about music. You must know something. Well, I know what I like and what I don't like. And I'm decisive about what I like and what I don't like. So what are you being paid for? The confidence that I have in my taste and my ability to express what I feel has proven helpful for artists. 당신의 지루한 삶도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으며 매일매일 그 예술을 창조하는 당신이 삶이라는 예술을 놓고 볼 때 당신도 분명 아티스트이자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내용을 들어주세요. 누구나 창조한다. 전통적인 예술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부르기가 망설여질 것이다. 어쩌면 창의성을 대단히 특별한 자기 능력밖에 무언가로 여기고 있을 수도 있다. 타고난 특별한 소수를 위한 길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잘못된 생각이다. 창의성은 결코 드문 능력이 아니다. 창의성에 접근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측면이다. 인간의 생득권이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창의성은 꼭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하고만 관련 있지는 않다. 사람은 누구나 매일 창의적인 행위에 개입하면서 살아간다. 창조한다는 것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대화가 될 수도 있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 친구에게 쓴 메모가 될 수도 있다. 방 안에 가구를 재배치하는 것도 교통체증을 피해 새로운 퇴근길을 알아내는 것도 전부 다 창조다. 당신이 만드는 무언가가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해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보이거나 기록되거나 판매되거나 유리로 둘러싸일 필요는 없다. 지극히 평범한 존재 상태를 통해서도 사람은 현실의 경험을 창조하고 자신이 인식하는 세계를 구성함으로써 누구나 이미 가장 심오한 방법으로 창조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니까. 매 순간 우리는 미분화된 물질 영역에 잠겨 있으면서 감각을 이용해 정보 조각을 모은다. 외부 세계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지 않다. 우리는 정기적, 화학적 반응을 통해 내적인 현실을 창조한다. 숲과 바다를 만들고 온기와 냉기를 만든다. 단어를 읽고 목소리를 들으면서 해석한 뒤 순식간에 반응을 만든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창조한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공식적으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예술가로 살고 있다. 인식하고 필터링하고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경험을 큐레이팅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단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늘 현재 진행형인 창조 과정의 적극적인 참여자이다.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한 방식이다. 인식의 한 방법이자 주의를 기울이는 하나의 연습이다. 좀 더 미묘한 음을 알아차리기 위해 감각을 연마하는 것이다. 나를 잡아당기고 밀어내는 것을 찾는 것이다. 어떤 감정이 샘솟고 또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렇듯
적절한 선택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당신의 삶 전체가 자기 표현이 된다. 창조적인 우주에서 당신은 창조적인 존재로 존재한다. 우주의 단 하나뿐인 예술 작품으로. 신호를 받는 안테나처럼. 창조를 끝없는 우주의 펼쳐짐이라고 생각하라. 나무가 꽃을 피운다. 세포가 자기 복제를 한다. 강이 새로 물길을 튼다. 세상은 창조의 에너지로 고동치고 이 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에너지에 이끌린다. 이 모든 펼쳐짐은 모든 존재가 우주를 대신해서 각자의 소임을 수행함으로써 실현된다. 제 나름의 방식으로 고유한 창조 욕구에 충실하면서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 인간은 예술 작품을 만든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비틀즈의 역작 화이트 앨범, 피카소의 게르니카, 튀르키예의 아야 소피아 성당, 스핑크스, 우주 왕복선, 아우토반, 드뷔시의 달빛, 로마의 콜로세움, 필립스 십자 드라이버, 아이패드, 필라델피아 치즈 스테이크. 주위를 둘러보라. 인간이 이루어낸 가치를 인정받아 마땅한 위대한 결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모든 것은 인류가 그저 자기 자신에게 충실했던 덕분이다. 벌새가 제 본성에 충실해 둥지를 짓고, 복숭아 나무가 열매를 맺고, 비구름이 비를 내리는 것처럼 모든 둥지와 복숭아, 물방울, 위대한 예술 작품은 무엇 하나 똑같은 것이 없다. 유난히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 더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어차피 맛도 아름다움도 제 눈에 안경, 정해진 기준이 없다. 구름은 비 내릴 때를 어떻게 아는가? 나무는 봄의 시작을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새는 새로운 둥지를 지어야 할 때를 어찌 아는가? 우주는 시계와 비슷하게 돌아간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쓰임에는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그러나 때의 흐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보다 거대한 창조 행위에 동참하지만 그 주체는 아니다. 이끄는 대로 행하여질 뿐이다. 예술가는 자연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우주가 정해놓은 시간표를 따른다.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지만 생명을 불어넣지 않았다면 그 아이디어가 다른 이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꽤 자주 있는 일이다. 그 예술가가 그대의 아이디어를 훔친 것이 아니다. 아이디어가 이제 그만 세상에 나올 때가 되어서 나온 것일 뿐. 창조를 통한 우주의 위대한 펼쳐짐 속에서 생각과 아이디어, 주제, 노래, 모든 예술작품은 물질 세계에서 제 옷을 찾을 때까지 천상에 머무르며 정해진 일정대로 무르익어 간다. 그 원료를 지구상으로 끌어내려 모양을 바꾸고 세상과 나누는 것이 예술가의 일이다. 모든 사람은 우주가 내보내는 메시지를 옮기는 통역사와 같다. 특정한 순간에 공명하는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가장 섬세한 안테나를 가진 이가 가장 훌륭한 예술가가 된다. 많은 위대한 예술가가 처음에는 예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예리한 감각을 발달시킨다. 그들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더 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예술가는 모든 것을 남보다 더 강렬하게 느낀다. 예술은 움직임의 형태로 나타나곤 한다. 근래 역사를 보더라도 바우하우스 건축, 추상 표현주의, 프랑스 누벨바그 영화,
비트 세대의 시문학, 펑크록 등 그 예는 셀 수 없이 많다. 이 운동들은 하나의 거대한 물결처럼 보인다. 어떤 예술가들은 문화를 읽고 제주껏 그 파도에 올라탄다. 그런가 하면 파도를 보고도 물살을 정면으로 거슬러 헤엄치는 쪽을 택하는 이들도 있다. 모든 사람은 창조적인 생각의 신호를 받는 안테나와 같다. 수신기가 유난히 강한 안테나가 있고 좀 더 약한 안테나도 있다. 안테나가 예리하게 맞춰져 있지 않으면 신호가 소음에 파묻혀 놓치기 쉽다. 그 신호가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하는 정보보다 훨씬 더 미묘해서 그렇다. 피부로 느껴지기보다는 에너지에 가까워 의식적으로 입력되지 않고 직관적으로 다가온다. 보통 우리는 5가지 감각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좀 더 높은 주파수에서 보내지는 정보는 신체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에너지 같은 물질로 우리에게 도착한다. 양자역학에서 전자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논리를 거스른다. 쉽사리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에너지는 매우 값지지만 그걸 담을 만큼 마음이 트인 사람은 많지 않다. 들을 수도 없고 확실하게 정의되지도 않은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게 답이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예측하려고도 분석하려고도 하지 마라. 대신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오도록 뻥 뚫린 공간을 만든다. 그러려면 마음 한쪽에 잡동사니가 가득 들어차지 않은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하다.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공간, 우주가 만들어내는 창조의 물질을 그리로 끌어당길 수 있게. 마음의 자유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우리는 원래 자유로웠으니까. 어릴 때는 세상의 정보를 받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 방해물이 훨씬 적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이미 굳어진 믿음과 비교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였다. 다가오지도 않은 앞일을 걱정하지 않고 현재를 살았다. 일일이 재지 않았고 마음 가는 대로 움직였다. 세상사에 질력나지 않았고 호기심에 넘쳐서 작고 사소한 경험에도 경이로움을 느꼈다. 깊은 슬픔과 뜨거운 흥분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가장하지 않았고 이야기의 한 가닥만을 믿지도 않았다. 일생에 걸쳐 훌륭한 작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예술가는 아이의 모습을 잃지 않는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 방식을 연습을 한다면 그대는 자유로워지고 우주의 시간표와 보조를 맞출 수 있다. 아이디어는 세상에 도착할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우리를 통해 표현의 방법을 찾는다. 창의성의 원천. 창조는 모든 것에서 시작된다. 보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리고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채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이 창조의 원료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창조의 순간을 하나하나 쌓아간다. 원료는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원천은 밖에 있다. 우리를 둘러싼 지혜,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절대로 고갈되지 않는 선물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거나 기억하거나 알아차린다. 경험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꿈, 직관, 잠재의식의 조각 등 온갖 헤아릴 수 없는 방법들로 밖에 있는 재료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마음이 보기에 이 재료는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환상이다. 우리 안에는 광범위한 원천에 자그마한 조각들이 저장되어 있다. 그 작은 조각들이
마치 수증기처럼 무의식에서 피어올라 한데 엉기어 하나의 생각을,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창의성의 원천을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구름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형태를 바꿀 뿐이다. 비로 변하여 바다의 일부가 되고 또다시 증발해 구름으로 돌아간다. 예술도 마찬가지다. 예술은 생각 에너지의 순환이다. 에너지는 매번 다른 방식으로 결합해서 돌아오므로 새로워 보인다. 세상에는 똑같은 구름이 없다. 처음 접하는 예술작품이 깊은 차원의 울림을 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익숙한 무언가가 그저 낯선 형태로 돌아온 것이니까. 혹시 깨닫지 못할 뿐 그것이 우리가 지금껏 내내 찾고 있던 무언가일 수도 있다. 절대로 끝나지 않는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 같은. 창조의 도구가 무엇이든 진정한 도구는 나 자신이다. 나를 둘러싼 광활한 우주의 초점이 나를 통해 맞춰진다. 보이지 않는 것들. 전통적인 정의로 보자면 예술의 목적은 물리적 또는 디지털화된 인공물을 만드는 것이다. 도자기, 책, 레코드 따위로 선반을 채우는 것이다. 예술가들은 보통 최종 작품이 더 큰 욕망의 부산물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우리가 창조하는 이유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함이 아니다. 창조 행위는 신비한 영역에 들어가려는 시도이다. 초월하고 싶은 욕망이다. 우리가 창조하는 것은 이해의 범위를 벗어난 내면 세계를 살짝 공유할 수 있게 허락한다. 예술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는 포털이다. 영적인 요소가 없으면 예술가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작업하는 것과 같다. 영적인 세계는 과학의 영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경이로움과 개방성의 감각을 제공한다. 이성의 세계는 좁고 막다른 골목이 가득할 수 있지만 영적인 관점은 무한하며 멋진 가능성을 불러들인다. 보이지 않는 세상은 무한하다. 영성이라는 말은 주로 지성의 영역에 몸 담은 사람이나 그 단어를 종교와 동일시하는 사람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영성을 단순히 연결에 대한 믿음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마법을 믿는 것이라고 여겨도 괜찮다. 우리가 믿는 것들은 사실로 증명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게감을 가진다. 영성의 실천이란 나 혼자만 덩그러니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표면 뒤에 더 심오한 의미가 있다. 우리 주변의 에너지는 우리의 작품을 고양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우리는 설명을 초월하는 훨씬 거대한 무언가, 즉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세계의 일부이다. 영적인 에너지의 활용은 창조 행위에 대단히 유용할 수 있다. 그 원칙을 움직이는 토대는 믿음이다. 즉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증거는 필요하지 않다. 작품을 만들 때 특정한 방향으로 안내하는 손이라도 있는 것처럼 무작위성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자꾸만 우연히 발생한다고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마치 내면의 지혜가 나아갈 방향을 부드럽게 일러주는 것만 같다. 믿음은 이해할 필요 없이 그 방향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숨이 턱 막히게 하는 순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라. 아름다운 노을, 특이한 색깔의 눈동자, 감동적인 음악, 복잡한 기계의 우아한 디자인에 작품이나 의식의 조각, 자연의 요소가 어떻게든 더 큰 무언가에 다가가게 해준다면 바로 그것에 영적인 요소가 드러난 것이다. 영성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살짝 엿볼 수 있게 한다.
예술은 번역이다. 예술은 해독행위다. 우리는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우리가 선택한 기술의 언어로 해석한다. 모든 분야에서 유창함의 정도는 다 다르다. 어휘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의 기술 수준은 이 번역을 잘 표현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직접적인 상관성이 아니라 유동적인 관계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우리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구절을 암기해서 말할 수도 있고 실수로 우스꽝스러운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더 큰 생각이나 더 미묘한 감정을 공유할 수 없고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예상 속에서 살기보다 새로운 발견 속에 사는 것이 언제나 더 낫다. 위대한 기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우리는 불안감을 마주하곤 한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거의 예외는 없다. 공허함을 마주할 때는 서로 반대되는 감정이 팽팽하게 긴장감을 이룬다. 위대한 작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흥분감과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기대감의 무게가 커질 수도 있다. 과제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저지하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돕는 것이 바로 작업에 대한 믿음이다. 작업하려고 앉으면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지금까지 모은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인내심과 결단력을 갖고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씩 발을 내딛는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도착지는 미리 선택한 곳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 더 흥미로울 것이다. 자신을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말이 아니다. 실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복음 전도사처럼 기적을 기대하면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처럼 시험하고 조정하고 다시 시험한다. 실험 결과를 쌓아나간다. 믿음은 재능이나 능력보다 더 많은 보상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맹목적인 믿음이 없다면 예술에 어떻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을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어야만 존재하게 만들 수 있다. 어디로 가는지 아직 몰라도 그냥 기다리면 안 된다. 어둠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을 시도해봐도 진전이 없다면 믿음과 의지에 기대야 한다. 몇 걸음 뒤로 물러나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도 있다. 10가지를 실험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실패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고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효과 없는 방법 10가지가 밝혀졌으니 해결책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거나 예술가는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직업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만큼이나 효과적이지 못한 해결책을 제거하는 것이 성공을 좌우한다. 실험 과정에서 우리는 실수를 허락해야 한다. 너무 멀리 가거나 더 멀리 가거나 서툴러도 된다고 허락해야 한다. 실패는 없다.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실수를 포함해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필요하다. 모든 실험은 배우는 것이 있다면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비록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없더라도 실험은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는 뜻이므로 숙달에 훨씬 더 가까워진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가정하고 작업할 수 있다. 답은 어딘가에 있다. 아직 맞닥뜨리지 못했을 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작품을 완성할수록 실험에 대한 믿음도 커진다. 큰 기대와 인내심과 앞으로 펼쳐질 불가사의한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작업이 우리를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임을 알게 된다. 언젠가 모두 드러날 것이다. 그 신비로운 펼쳐짐의 섭리에 언제까지나 숨이 턱 막히리라. 놀이를 통해 쉽게 나왔든 투쟁을 통해 힘들게 나왔든 완성된 작품의 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술 습관. 작품이 생계를 책임져 주기 바란다면 너무 큰 바람일 수 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예술 그 자체를 위해 창조한다. 당신은 만족스럽지 못한 직업을 그만두고 열정을 느끼는 일로 먹고 살기 위해 성공을 갈망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합리적인 목표이다. 하지만 훌륭한 예술을 만드는 것과 자신을 부양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예술이 우선이다. 생계를 유지할 다른 방법을 찾아라. 생계가 달려있으면 성공이 더 어려워진다. 예술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안정한 직업이다. 금전적 보상이 일관적이지 못하다.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어떤 예술가들은 만들고 싶은 것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지만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함이 제약으로 작용한다. 예술 습관을 먹여 살릴 직업을 갖는 것은 괜찮다. 둘 다 하는 것이 작품의 순수성을 지키는 더 좋은 방법이다. 시간만 들이면 될 뿐 다른 무엇도 필요하지 않는 직업들이 있다. 세상에 대한 창의적인 시각을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신적 여유를 주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이 만드는 예술을 지킬 수 있다. 당신의 열정과 전혀 무관한 직업에서 콘텐츠가 나올 수도 있다. 위대한 아이디어는 종종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나온다. 우리가 기억할 만한 많은 노래들이 좋아하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또 다른 선택은 열정을 가진 분야에서 생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갤러리, 서점, 음악 스튜디오, 영화 세트장 등이 그런 곳일 수 있다. 만약 그 활동에 가까운 일자리가 없다면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당신이 사랑하는 것 가까이에 있기로 선택함으로써 그 예술이 만들어지는 이면을 살짝 엿볼 수 있다. 전문 창작자들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고 내부에서 업계와 그 인프라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분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해보면 그 길이 과연 헌신할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돈을 많이 받지 못하더라도 이 선택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예술을 취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취미로 유지하면서 예술과 무관하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 모든 길은 똑같이 가치 있다. 무엇을 선택하든 주변에 같은 여행자들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어느 정도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면 된다. 창의성은 전염성이 있다. 예술성이 풍부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생각의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흡수하고 교환한다. 이 그룹을 승가라 할 수 있다. 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색다른 상상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 그들의 예술 형태가 당신과 같은지 다른지는 중요하지 않다. 예술에 열정적이고 기나긴 토론을 벌일 수 있고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교환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은 영양가 있는 일이다. 예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삶에서 하나의 큰 기쁨일 수 있다.